자, 이번 차시는 우리 슬세 141페이지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입니다. 일가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죠. 자, 우리 증여의제 쪽에서는 명의탁 증여의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2020년도에 출제가 돼서 최근 5년 내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보지 않고 요거만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재산평가도 20년대 출제가 20년도에 출제가 같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나 이쪽은 생략을 하고 요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상증세 쪽 내용은 차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단 이제 일가 몰아주기 방지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데 내용이 또 많잖아. 이것도 쪼개서 물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그림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이제 수혜법인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예요건을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혜법인 요건, 지배주주 요건, 특수관계 법인 요건. 여기가 우리 글로비스인가요? 그다음에 현대차 모비스 차 일감 많이 몰아주면서 해다 정의선 씨가 이득을 봤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요건 검증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여 의제 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요건들의 내용들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반영하시면서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올 거다. 계산 문제로 나올 거다. 계산도 간단히 곁들이면서 추가적인 물음으로 쪼개 물어볼 거다. 자, 일단 그러면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요건 검증이란 건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혜법인 요건입니다.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 요건이에요. 일감을 몰아받을 정도가 되려면 정상적인 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을 돼야 되는 거야. 요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이게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인 중소 50%, 중견 40%, 외에는 30%. 요거를 초과하면 그러면 일감을 많이 몰아받았구나가 되는 거지. 일감을 많이 몰아받았다. 근데 이제 외의 기업 중에 보니까 20%만 넘어가도 30%는 못 넘었더라도 자, 매출액 자체가 이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한다면 야, 그럼 금액이 크니까 너도 일감 몰아받은 수혜법인이야라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50%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로 돌려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얹어주면 되게 여기는 없지만 자, 일단 일감 몰아받은 법인 요건입니다. 잘 특수관계 법인 여기 얘가 수혜법인이 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많이 몰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의 얘가 매출한 비중이 50%, 40%, 30%를 넘어 초과하면 일감 많이 몰아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수혜법인 요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세 제외 매출액이 중간에 나오는데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요건 나옵니다. 지배주주는 이제 사업률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자, 수혜법인의 그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 중에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큰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이고요. 가장 큰 자가 만약에 법인 돼버렸다면 이땐 개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직간접 비율이 가장 큰 개인 찾으면 됩니다. 요거 숙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례 문제는 계산 문제 나오면 지배주주인 가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족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배주주 요건 검증해 봤어요를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가 풀 때 무조건 계산만 하지 말고요. 요건 검증했다고 보여줘야 되겠죠. 특수관계 법인 요건은 당연히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는 법인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쓰기 쉽고요.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했다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됐고 우리가 기본적인 틀만 잘 잡자. 그럼 이제 효과로 가서 납세무자 요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이제 증여 일감 몰아받아 본 이득에 대해서 증여 의제 이익을 구하고 납세물 줘야 되는데 이때 자, 무조건 한 주만 있어도 하는 건 아니라 한 개 보유비를 정해놓고요. 거기 넘어가는 자만 납세물 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 기준인데 중소 중견기업은 10%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3%, 10%, 10%. 이러면 납세무자가 됐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때 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좀 되겠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증여의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보유 지분에 대한 것과 간접 보유 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더해서 이제 구한 걸로 돼 있는데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 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기본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자,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아서 본 이득을 구하고 그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본 이득은 얘 영업이익일 거야. 영업 외적인 거는 일감 몰아받은 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감 몰아받은 거는 얘가 영업이익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규정에서 이 수혜법인 알아서
당연히 얘가 일감원에 많이 몰아받으면 그럼 이득을 본 거는 얘가 주가가 올라갈 거고 배당도 많이 줄 거고 하니까 가만 냅두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지금 당장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들고 온 거지. 그 과정에서 지금 얘가 주가 상승하고 배당을 줄 수 있고 하는 거는 얘가 세금을 낸 다음에 금액으로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서 그죠? 그 세후 영업이익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 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 외적인 건 빼버리고 또 세금도 낸 다음에 주가 상승이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배당을 줄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구하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죠? 조그맣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참고해서 우리 슬슬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란 거 여기서 이제 요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부상의 매출액이 1,000억이고요. 만약에 매출원가 400억, 판관비가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500억입니다. 그죠? 근데 세무조정이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면 600으로 바뀌죠. 이제 세무조정 한 다음에 세법상의 영업이익이 된 거예요. 근데 세후 영업이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빼야 되겠네. 세금 빼야 되겠네. 그럼 법인세가 만약에 200을 가정을 뒀다면 그죠? 그리고 얘가 당기순이익 가지고 와서 이제 당기순이익에다가 조정 거친 각사소득 금액이 1000이니까 세법상 각서득 금액 분해 영업이익을 분자에 올리면 그죠? 그 세금 법인세 200 중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차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600 곱하기 1000분의 200. 1000분의 200이라는 금액 이게 세율처럼 보시면 되죠. 각사소득 금액분의 법인세 이렇게 해서 200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위로 올리고 600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600에 대한 법인세 세율만큼의 세금이 빠지니까 이게 20%네. 그러니까 120이네요. 빠지니까 480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야. 요걸 여기다 식에다 반영하는 건데 조그맣게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세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 이 세후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이 세후 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일감 몰아받은 특수환기 법인 거래 비율에서 정상적인 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거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 납세무자가 주식을 보유하는데 한계 보유비를 넘치게 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 보유비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요건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를 잘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울 것이 좀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틀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그리고 특수환기 법인이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상 거래 비율보다 특수환기 법인 거래 비율이 초과하는 거. 그게 정상보다 더 초과해서 일감을 많이 몰아받아서 본 이득이다. 세후 영업이익에다 곱하고 그다음에 지배주 등은 또 한계 보유비만큼 있으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걸 갖고 하는 거니까 각각 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상 거래 비율 빼기 특수환기 법인 거래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여기는 주식 보유 비율 빼기 한계 보유 비율. 아까 3% 10% 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증여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요 50% 40% 30%의 정상 거래 비율과 여기 한계 보유 비율 3% 10% 10%가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외우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거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요건 검증 이렇게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좀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자, 이런데 여기다가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 자, 그게 있으면 또 이게 달라집니다. 보니까 이제 수혜법인과 특수환기 법인이 둘 다 중소기업이래. 이 중에 특수환기 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중소기업이래. 얘도 중소. 그러면 여기 매출액은 안 하겠답니다. 제외. 둘 다 중소이거나 얘 50% 넘게 갖고 있대. 그러면 또 안 하는 거고요. 얘가 50% 안 돼 갖고 있으면 또 그 비율만큼 곱해서 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네요. 요거야. 모두 중소기업일 때 얘가 50% 이상 갖고 있으면 그죠? 50 미만이면 이때는 비율, 지분 비율 곱해 갖고 요 세 가지가 좀 기억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제외 매출액이 있어 버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으면 요때는 달라지는 부분이 자, 우리 특수환기 법인 거래비를 할 때 요거 할 때 여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위아래에서 뺍니다. 과세 제외 매출액은 여기서 빼고 해서 이 비율을 달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금액 계산할 때
여기 세후 영업이익 있잖아요. 세후 영업이익에다가도 여기다가도 곱하기 해서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이 있다면, 즉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다면, 그래서 뭐 1 마이너스에서 전체 매출액분의 과세 제외 매출액 비율만큼을 또 차감해 가지고 요 금액도 변형시켜야 됩니다. 요런 달라지는 부분이 있네.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계산할 때 적용하는 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정상 거래비율은 50, 40 이게 뭐였어요? 50%고 40이고 30이었지. 한계 보유율은 10%고 여기 10%고 3%였지. 근데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반토막 나 버립니다. 얘가 원래 40이고요. 얘가 10인데요. 2분의 1씩 해서 20%가 되고 5%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일반은 여기에 원래 이제 여기 30%인데 요게 이 가면 5%밖에 안 해주고요. 정상 거래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엄청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한계 보유비율도 여기 몇 프로야? 3%인데 이때 0%로 바뀌어버립니다. 한계 보유비율이 이렇게 해서 요 바뀐 율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갖고 이제 구하는 거야. 이렇게 반영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계산을 곁들일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정리할 내용 외우는 거, 계산도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해보면 해볼만 합니다.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 해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만약에 받으면 배당소득공제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 하나 이제 한계 보유비를 뺄 때 직접과 간접이 있으면 간접에서 먼저 빼는 거 맞죠? 여기서 먼저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뺀다는 거,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배당을 받았다, 배당 받으면 자 요거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요게 배당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 신고 납부 시기가 일가 몰아주기 방지 규정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과표 신고 기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이제 요때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보통 3월 말에 신고하는 거니까 3개월이니까 6월 말에, 보통 6월 말에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이제 징여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 요때 사업년도 종료일이야. 요때 종료일이 징여 시기래. 12월 30일이죠 보통. 그리고 요때 서비스 신고, 그러니까 요때 3개월이니까 요때 6월 30일 되는 거야. 그러면 요때 징여 시기로 봐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과세가 되는데, 징여 의제 이익을 구해서 요 사이에 배당받은 게 있다면 요거는 배당소득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야. 요 내용을.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야 그러면 직전 연도에 6월 말 요때 징여세 신고.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이거는 고려가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땡겨버렸죠. 그래서 직전 징여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요번 신고 기한까지 사이에 배당을 받은 게 있다면 야 이건 실현된 거네. 요만큼은 또 빼주겠다는 게 배당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봤던 여기 이제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틀 기억하시고 여기 수혜법인 요건, 특수관계 법인 요건, 지배주주 요건 요거를 철저하게 해서 어떤 요건을 판단하는 걸 먼저 하신 다음에 납세무자 요건 다시 봤죠. 납세무자 한계 보유비를 넘어가면 납세무자다라고 했고요. 납세무자 요건 요거 넘어가면 여기까지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은 계산해 보시면서 이제 징여성가액으로 보는 징여 의제이익이 뭐냐라고 할 때 요때 요 비율이 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체감하시면서 반영해 보시고 요때 또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 등등 따질 때 그때 과세제외 매출액이 있으면 또 뺀다는 거 하나 얹었고요. 그다음에 배당받은 게 있으면 뺀다라고 하는 것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감해 갖고 적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틀 잡는 정도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일가 몰아주기 방지 규정 정리했고 그 외에 이제 일감 떼어주기 방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20년도 기출이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뒤쪽에 과세가의 불산입은 좀 외우는 걸로 좀 해놓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잡아보시고 평가는 뭐 최근에 나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평가에 대한 건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상증세 내용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차시 이어서 보는 건 이제 2부 쪽 들어가네요. 부가가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요. 계속 반복해서 약간 좀 무거운 주제들은 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얹어갖고 계산도 해보시고 하는 걸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